Gibbon. Wah Un, ada Owan sekitar HM7. Kayaknya kelompok Aris baru kelihatan bayi dan bapak saja. 쉴 새 없이 이동하고 높은 곳에 사는 기번의 습성 때문에 제작진에게도 이번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게 옆에 있는 거 같지? 한 마리죠? 제작진을 꽤나 애먹인 이 녀석들. 이 가족은 누구일까요? 수컷 어른과 암컷 어른 이렇게 이제 부모죠. 거기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 4, 5살 가까이 됐을 이제 아모레라는 친구고요. 그 밑에 이제 한 3살쯤에 아완이라고 있어요. 기번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수컷 아리스에게 암컷은 단 하나. 아내 아유뿐입니다. 이들에겐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모레와 귀염둥이 막내 아완입니다. 기번 가족이 다시 이동합니다. 녀석들을 올려다보면 문득 나무 위의 세상이 궁금해집니다. Tapi kalau ada madu harusnya ada sarang. 이제 할 일은 하나. 그 비밀스런 세계로 뛰어드는 일. 지상에서 30m 위. 그곳이 저의 목적지입니다. 점점 위로 가고 있습니다. 몸에 힘을 안 줄 이유가 없는데도 몸에 힘이 들어가네. 마침내 도착한 그들의 세상.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밀림의 한가운데 저도 한 자리 차지해 봅니다. 제가 드디어 기번이 살고 있는 나무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보던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남다를 수가 없네요. 이제 눈을 아래로 돌려 발 아래 펼쳐진 기번의 세계를 관찰해 봅니다. 저기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첫째 아모레가 보입니다. 기번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밀림에는 기번의 먹이가 도처에 깔려 있을 것 같지만 정글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돌아다니다간 먹는 것보다 먹이를 찾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양질의 먹이를 먹는 것,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잘 익은 과일이나 어린 이파리는 밀림에서도 꽤 찾기 어려운 먹이입니다. 숲을 돌아다니며 기번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먹이가 어디에 있었지? 이들은 좋은 먹이가 있는 곳을 기억해 놓았다가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이동합니다.
이들의 먹이 전략인 셈이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바로 이런 과일이 이 나무 주변에는 아주 풍부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특성상 모든 것이 있지 않고 바로 이런 나무에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띄엄띄엄 있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자원을 찾기 위해서는 기번은 상당히 머리를 쓰고 아주 효율적인 먹이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다녀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데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익지 않은 열매엔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봅니다. 기번은 열매 감별사입니다. 맛있는 열매만 쏙쏙 골라 먹죠. 기번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과일이 어떤 맛인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먹어볼 수는 없겠죠.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차려진 음식을 먹고서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건 제가 좀 아는데 맛이 없네요. 아직 안 익은 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 안에는 당분도 부족하고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영양 원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번은 사실 이런 과일은 잘 찾지 않습니다. 과일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먹이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익은 과일이 제대로 된 먹이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번 가족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자식은 부모를 관찰하며 밀림의 세상을 배웁니다. 어떻게 나무를 타는지, 어떤 먹이를 먹어야 하는지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일종의 현장 학습인 셈이죠. 가르치고 배우며 기번 가족은 끈끈해집니다. 기번은 노래를 불러 가족의 영역을 알립니다. 바로 이 뒤에서 기번들의 울음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제가 이게 위에 올라와 있어서 어쩌면 저를 다른 기번 그룹으로 착각한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 위에서 멀리서 들리는 저 목소리가 이 밀림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번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영역을 중시하는 기번. 다른 유인원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플레이백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다른 기번의 울음소리를 다른 기번의 영역 안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스피커에서 통해서 하는 그 소리는 다른 여기 원래 사는 다른 원숭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수릴리라는 원숭이 소리를 들려주고 그냥 그게 자연 조건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실험인 옆 동네 기번의 울음소리를 들려줘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번과 영역 경쟁을 하지 않는 수릴리 원숭이의 소리를 틀었습니다. 소리에 별 관심이 없군요. 네, 역시 예상대로 원숭이 소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옆 동네 기번 소리를 들려볼 텐데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번엔 기번과 실질적으로 영역 경쟁을 하고 있는 이웃 기번의 노래소리입니다.
Ada kabarnya, ada reaksi nggak, Ri? Ada reaksi nggak, Ri? 네, 저쪽에서 반응이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와는 다른 반응입니다.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걱정이 됐는지 엄마 아유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갑니다. 어느새 아빠도 와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소리가 나서는 안 될 그 장소에서 옆 동네 개체의 소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침입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아마 얘네들도 그거를 늘 주시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족은 그렇게 자신들의 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